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미술관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와인문 채널을 통해서 한양 도성과 종묘, 창경궁과 같은 조선시대 건축물과 경복궁 주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열린 송영광장 등 조선시대의 건축물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들은 아무래도 강남 쪽보다는 사대문 안의 유적과 전통이 느껴져서 제가 더욱 좋아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 지역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조선시대 모습을 가장 현대적으로 많이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에 위치한 박노수 미술관과 고이동 미술관을 다녀와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술관의 주인공인 박노수 선생님으로 1927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타계하셨습니다. 1995년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600인에 선정되었고 일본, 스웨덴, 미국 등 다수의 국제전과 10여 차례 국내외 개인전을 가졌으며 1983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노수 화백은 전통적인 화재를 취하면서도 간결한 운필과 강렬한 색감, 대담한 터치 등의 독자적인 신화풍을 구축하여 전통 속에서 현대적 미감을 구현해낸 작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와병 중에도 사회환원의 뜻을 가지고 종로구와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설립을 위한 기증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노수 화백은 애석하게도 미술관 설립 준비 중인 2013년 2월에 타계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개방된 박노수 가옥은 80여 전인 1937년경 지어진 절충식 기법의 가옥입니다. 1973년 한국 화가인 남정 박노수 화백이 소유하여 2011년도 말까지 거주하였습니다. 한양 정출식 주택이라고 하지만 주로 한식으로 지어졌으며 1층은 온돌과 마루, 2층은 마루방 구조이고 3개의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포치를 설치하여 아늑한 느낌을 주며 벽돌을 사용하여 포치의 벽을 꾸며 놓았습니다. 박노수 가옥은 8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풍파를 겪으며 증축, 수리를 거쳤으며 박노수 화백 소유 관리 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로 1991년에 등록되었으며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8개의 전시실은 전시관의 공간은 화가의 거주 공간이었던 가옥을 미술관으로 개관한 곳으로 작가가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의 명칭을 전시실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여 년이 된 고택이자 서울시 문화재 자료 1호인 건축물의 의미를 살려 화백이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를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미술관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개관 11주년을 맞이하여 간원을기로 주제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간원은 박노수 화백이 1980년대 후반부터 머문 종로구 보암동 소재 화실의 당호로 간원 시절의 작품 30여 점과 기타 자료를 한데 모아 선보입니다. 전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 여백을 통해 무한한 공간을 표현한 1990년대 산수화 작품들을 조명합니다. 박노수 화백의 심상이 투영된 관념의 이상적 산수화 작품과 선인과 같은 인물을 그린 작품을 다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뜰리에였던 간원과 더불어 영감의 온천이었던 자택이자 1937년경 지어진 서울시 문화유산 자료 박노수 가옥의 건축, 역사적 특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셋째로 박노수 화백은 자연경치를 함축한 수석을 매우 아꼈는데 박 화백이 안목으로 수집한 수석을 활용한 미디어 아티스트 박유석 작가의 작품 산천순경을 함께 선보입니다. 산천순경은 박노수 화백의 심상을 담은 산수화를 박유석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과 청각언어로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으로 무한히 변화하는 색들로 선염하는 수석과 주변 공간을 물들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산천순경을 간접적으로 경험케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화백의 예술 속 심상과 도가적 선비정신을 담고 있는 간원 시절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노수미술관은 품격 있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매해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정원음악회, 명사초청특광, 어린이 청소년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시민에게 문화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백이 40여 년 거주하던 가옥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박노수미술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한국 역사와 화가 개인의 기억에 깃든 장소로, 그리고 이제는 기억의 공유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두 번째 미술관은 창덕궁 담장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고이동 미술관입니다. 고이동 화백계사는 서울 비파동 출생으로 관립 한성법어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수학한 후 1904년 광화국 주사로 임명되어 궁에서 프랑스어 통역 및 문서 번역을 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1907년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문화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고 1909년 한국인 최초로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로 관비 유학을 떠나 1915년 졸업하였습니다. 귀국 후 국내에 서양화를 이식하고자 서양화가 도화 교사로서 활동하였으나 1920년 후반 동양화로 전향하여 전통적 수묵화법에 서양화의 색채 및 기법을 쓰는 절축 양식의 새로운 한국화를 시도했습니다. 고이동 화백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918년 직접 설계한 한옥으로 41년간 생활한 곳입니다. 전통 한옥과 일본 가옥의 절충을 시도했으며 지상 1층의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있는데 사랑방 옆에 그림을 그리는 화실을 따로 둔 것과 채와 채 사이를 우각이 변하도록 복도를 이어낸 점이 특징입니다. 고이동이 학생들에게서 서양화를 가르치고 당대 문화예술인들과 활발히 교류한 한국 근대미술의 산실이자 근대 개량 한옥의 건축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등록문화재 제84호로 등록됐습니다. 2004년 등록문화재 제84호로 등록된 고이동 가옥은 2008년 종로구에서 매입하여 복원 및 보수공사를 마친 후 2012년 일반에 첫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종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고이동 화백과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이동 화백과 그의 예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 모두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고이동은 1915년 동경미술학교 양화과를 졸업하며 자화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동경미술학교는 1898년 졸업생부터 자화상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경미술학교의 후신인 도쿄예술대학에 고이동의 자화상이 남아 있습니다. 외광파의 영향으로 빛에 의한 밝은 색채가 두드러지긴 하나 정면상인 점과 자신을 두루마기를 입고 정자관을 쓴 조선 4대부의 모습을 표현한 점은 전통적 자화상의 형식을 계승한 동시에 민족적 자긍심을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졸업생들의 자화상과 차별화되는 점은 캔버스의 크기인데 대개 작품의 크기가 61에 46cm인 것과 달리 고이동은 얼굴이 기다란 정자관의 표현으로 인해 크기가 좀 더 큰 73에 58.5cm의 캔버스에 그려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이동은 동경에서 교육한 이후 서양화가로서의 활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동양화가로 전향하였습니다. 서양화에 대한 이해와 수요가 지극히 침체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선 후기의 대가 심전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을 사사하며 내재된 동양화의 뿌리, 그리고 주변의 전통 서화가들과 긴밀히 결속했던 환경을 고려해 단행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양화를 그리면서도 서양화의 진화된 방법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고이동은 동양화적 정서에 서양화법적 요소가 가미된 절충 양식을 말년까지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서양화법 중에서도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사생을 특히 중요시 여겼으며 원근법, 경물의 생면 처리 방식, 외광파 화풍의 영향에 따른 밝은 색채 등이 고이동의 화법 곳곳에 드러납니다. 화조도는 고이동이 만년까지 자주 그린 소재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거나 자손들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주로 그렸습니다. 매작과 만산추색은 한 쌍을 이루는 대련으로 보이며 봄, 가을의 계절감을 담은 각각의 전경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더불어 매작 속 화재의 춘과라는 용어는 우리는 그다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화재에 덜어 쓰는 것으로 봄의 선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누구보다 앞서 봄을 알린다는 뜻으로 매화를 그리는 것이 보통이며 고이동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일본 유학 경험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이동 미술관이 재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전시 사계 화조는 서양 화가에서 동양 화가로 전향한 충북 고이동의 한국적 정치와 미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풍경화와 화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연의 아름답고 소박한 요소들, 자손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담긴 고이동의 서정적인 한국화를 통해 일상 속 보편적 가치와 문인화적 정서를 향유해 보시기 바라며 그의 대표작이자 유일한 서양화 자화상을 주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화실, 인터랙티브 체험 AI 자화상과 같은 프로그램도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이동 미술관까지 방문하셨다면 바로 100m 정도만 골목을 따라 이동하시면 원소동 빨래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덕궁 신성원전 외산문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선시대 궁궐 궁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빨래를 하던 장소입니다. 창덕궁 북서쪽의 담장 바깥으로 흐르는 작은 소하천을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창덕궁 안에 풍부한 수원이 있어 이 하천의 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소동 빨래터를 뒤로하고 50m 정도 더 올라가면 기존의 대학교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인 태제대학교 건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 2년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태제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제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사립 사이버대학입니다. 한샘 창업주이신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제 3천억 원을 출연해 2023년 9월 1일에 미네르바 대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학교명인 태제는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주역의 괴인 태와 집을 뜻하는 제를 써 동서양을 조화시켜 새 문명을 탄생시키는 터전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태제대학교의 건야기념은 지구촌의 화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육성이며 인류 공영을 해치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조성에 기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의 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에 태제대학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학도 잘 자리 잡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다른 쪽 골목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궁중음식연구원과 궁중음식문화재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중음식문화재단은 한국 정통식문화의 소산인 국가무형유산 제38호 조선안조 궁중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궁중음식문헌연구로 전통문화의 토대를 정립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맞게 보급하고 국제적 교류와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과 의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궁중음식연구원은 국가지정 국가무형유산인 조선왕조 궁중음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 1971년 설립되었습니다. 궁중음식연구원은 음식이 전통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이 지금처럼 일반에 자리 잡기도 전부터 궁중음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연구하고 개성하는 데 앞장섰던 전통 식문화 연구의 종가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궁중음식연구원의 정기 강의를 들어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박노수 미술관과 고이동 미술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을 산책하시며 오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좋은 공간들이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